43살 때 제가 미국을 갔습니다. 제가 미국 가기 전날, 비행기 타기 전날 자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상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10월 8일 날인가 제가 도착했는데 토요일 날 도착했거든요. 10월 10일 월요일부터 바로 그냥 일을 시작했습니다. 뭐 배우고 이런 게 없고 미팅에 그냥 바로 초대가 됐어요. 10시부터 미팅을 한 거예요. 업무는 다르지 않지만 스케일이 몇백 배가 커진 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주로 한국에 있는 동료들 한 100명, 200명 여기에 대해서 제가 주로 도와드렸다면 미국을 딱 갔더니만 한 팀이 16,000명.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말 어마어마한 분 모셨습니다. 모두 다 글로벌 인재를 꿈꾸시잖아요. 그 글로벌 인재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인재를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직접 컨트롤해 보신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황성현 퀀텀 인사이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프로필을 갖고 계신지 일단 잠깐만 읊어드리고 가면은 30년 전에 이 국내 기업인 SK에서 일을 시작하셔서 야후코리아와 구글 코리아를 거쳐서 구글 본사로 가신 다음에 이 구글에서 뭐 엔지니어 직군도 아니신데 인사 담당자로 4년간 일을 하셨고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카카오에서 인사총괄 부사장을 하시다가 작년 초에 퀀텀 인사이트라는 자문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인사조직 전문회사입니다. 네네. 인사조직 자문 전문 회사를 만드셔서 지금 30개 이상 스타트업에 인사 관련 컨설팅을 해주고 계신 분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일단 첫 질문 정말 궁금한 거는 일단 실리콘밸리를 직접 경험을 하셨잖아요. 외국에서 뭐 나고 자라서 계속 거기서 계셨던 게 아니라 한국에서 일을 하시다가 구글 본사로 넘어가셔서 실리콘밸리에서 인사 담당자를 하시게 된 그 배경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43살 때 제가 미국을 갔습니다. 제가 미국 가기 전날 뭔가를 깨달은 게 있습니다. 비행기 타기 전날 자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상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43살에 43살에 미국 살아본 적도 없고 미국에서 공부하지도 않은 놈이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었지? 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그래서 덜컥 겁이 나긴 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 미국의 땅을 딱 밟았는데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둘러보니까 내가 여기서 제일 영어 못하는 사람인 거죠. 가족도 다 같이 가시게 된 거죠? 네, 그때 가족을 다 같이 데리고. 근데 저는 뒤에서도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3년치 이력서를 미리 쓰는 사람입니다. 3년치 이력서요? 미래 이력서를 쓰는. 일을 하고 계신데 이력서를 쓰신다고요? 네네. 이직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오해할 수 있는데 이력서를 쓴다는 게 반드시 회사를 옮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에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내가 승진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계획을 미리 한다는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에는 PDP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PDP요? 이제 PDP는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PIP는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이 PIP, 이제 Performance Improvement Plan이라고 하는 게 PIP, PDP는 Professional Development Plan이라고 해서 내가 나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 또는 퍼포먼스 디벨롭먼트 플랜, 내가 어떻게 더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성장할 수 있을까를 내가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정기적으로 한 번씩 그걸 쓰게 돼 있고 나의 매니저, 내 상사 조직장은 그거를 같이 보면서 어떻게 도와줄까 이거를 이제 같이 상의를 하게 되는데 그게 꼭 뭐 내가 회사에서 더 열심히 하겠다, 뭐 회사의 매출을 성장시켜 주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쓴다는 거죠. 그렇죠. 뭐 거기에는 승진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쭉 쓰는 과정이 있는데 저는 의도적으로 이제 썼죠. 나는 본사로 갈 거다. 구글 코리아에서. 근데 이게 자칫 전통적인 조직에서는 그러면 찍히지 않겠어? 그죠? 또는 옆에 있는 동료들이 안 좋게 생각하지 않겠어? 그렇죠. 저 자식 혼자 좀 살겠다고 지금 한국을 내팽개치고 미국 가? 너 여기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 아니면 혼자 도망가? 네. 뭐 이럴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런 PDP를 계속 업데이트를 할 때 그걸 또 이제 본사에서도 보고 있는 거죠. 제 보스의 보스가 또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이제 미국에 출장을 갔는데 제가 누나처럼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스테이시 설리반이라고 하는 구글 초기 1번 HR인데 같이 제가 출장 왔다는 걸 알고 같이 밥 먹자, 뭐 차 한잔 하자 해서 갔는데 얘기들 보니까 미국 올 기회가 있어. 그렇다. 그랬더니 근데 너 와이프 내가 알기로는 교수고 뭐 직장 다니고 자기 사업도 하고 있는데 괜찮아? 다 내가 해결했어.
라고 대답을 하셨군요. 했죠. 네. 그래? 네. 잘 됐네. 네. 그러면 내가 아는 그 조직 중에 지금 HR을 뽑는 조직이 내가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럼 만나고 가. 와.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제 보스의 보스가 그거를 알아봐주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주일 정도 출장 가 있는 동안에 인터뷰를 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물론 당장은 아니지만 한 2, 3일 정도 인터뷰를 5명 정도 하고 네. 거기서 오케이가 나서 그러면 한국 집 정리하고 한 10월 정도 오면 되겠네? 이렇게 결정이 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본사로 옮기고 싶다는 거를 PDP에다 적지 않았으면 아무도 몰랐을 거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 목표를 딱 제시를 하시는 순간 위에서는 걸 알아채고 또 얘가 생각이 있네 라고 또 끌고 와주신 거고 또 준비가 돼 있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응할 수 있으셨군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좋은 점이 있는, 제가 이제 이력서를 3년 쓰는 거랑도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건데 네. 제가 이력서를 3년치를 앞을 내다보고 쓰게 되면 뭐가 되냐. 내가 이래서 나는 저 회사를 가겠어. 네. 나는 구글을 가겠어. 또는 구글 안에서 미국을 가겠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내가 이 자리에 가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지가 나오고 그다음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지가 나오게 되면 그 차이가 나오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PDP를 쓰다 보니까 PDP라는 거는 목표만 쓰는 게 아니라 나 그래서 이거 할 거야를 써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걸 달성할 그렇죠. 수 있는지 뭘 할 거냐를 써게 되는데 저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그걸 이제 여러 번 썼으니까 내가 한국에서 그래도 인정받고 HR 업무하고 있는데 그러면 본사 가서 인정받으려면 또는 본사에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첫 번째는 영어죠. 그렇죠. 근데 저는 뭐 미국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을 뭐 영어로 하는 거지 아주 뭐 유창한 것도 아니고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영어를 더 잘해야겠구나. 두 번째, 그래서 미국에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결국은 경영진이랑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네트워크가 더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출장을 갈 때마다 그런 사람들이랑 의도적으로 더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이시 설리번을 만나서 확답을 받으시기 그 이전부터 이미 그 전부터 계속 그럼요. 네, 그 전 작업을 하는 거고. 그럼 세 번째 뭘까? 내가 이 안에서 이 HR 또는 조직 관련 전문가라는 인식을 받아야겠구나. 인사도 조금 더 공부해야겠구나. 그 세 가지가 굉장히 명확해진 거죠. 그래서 그거를 준비해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한 30년 동안 아까 이제 경력 얘기하셨지만 그 목표를 미리 이력서에 써놓고 하면 굉장히 매지컬하게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여러 번 경험하면서 그거를 구글에서도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는 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뭐 다음에는 수학을 85점까지 맞아야지 뭐 이런 목표를 하면은 그거는 달성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명확하게 목표를 갖고 가게 되잖아요. 3년 후에 목표를 정해놓고 그럼 내가 뭘 하면 이걸 달성할 수 있는지 딱딱 하나 이뤄나가다 보면 정말 그 미래에 도착할 수 있겠군요. 네네. 그렇게 해서 3년 만에 딱 구글 본사까지 도착을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글 본사로 가시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 잠깐 들었으니까 지금 3년치 이력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 일하고 싶은 후배들 많이 계실 텐데 인사 담당하고 하시니까 혹시 노하우 같은 거 있으면 좀 잠깐 알려주고 가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도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뭐 크게 다르지 않고 거기라고 뭐 다 천재들도 아니고 그 사람들도 운 좋게 거기 사는 거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이제 나 영어를 잘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미국을 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영어를 전혀 못하면 일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어라기보다는 내가 그 분야에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조차 내가 전문가로 인정받지 못한데 글로벌에서 인정받기는 더 어렵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얼마만큼의 그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내 분야에 전문성을 잘 쌓았느냐,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되면 사실은 미국에 가는 것이 꼭 중요한 건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미 글로벌 플레이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잘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죠. 근데 내가 일하는 것이 난 글로벌 시장에 진짜 물리적으로 가서 일하고 싶다고 하면 그게 먼저 업무적으로 내가 탄탄한 실력을 쌓고 글로벌 인정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쪽에서 불러준다는 거죠. 1도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영어를 잘 못하는데도 전문성이 있다는 이유로 가시는 경우도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실제 뭐 구글 코리아에서 제가 가던 시기에 본사로 가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다 영어를 잘하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어 물론 가서 잘하시게 된 분들도 있지만 실제 구글 본사로 갈 때 막 이렇게 유창하게 영어를 잘했냐 꼭 그렇지 않고요. 아주 업무를 할 정도 수준. 게다가 엔지니어들은
코딩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실명을 말씀드리긴 없지만 저랑 같은 시기에 가게 됐던 아주 전설적인 김모 디자이너께서 계신데, 디자이너분이에요. 네, 사실 그분은 지금은 영어를 뭐 잘 하실 겁니다. 잘 하실 텐데 거의 한 10년 정도 미국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분이 본사에 갔을 때 그분의 실력이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구글 디자이너 중에 가장 높았던 분이 이분을 그 레리 페이지나 세르게이한테 미팅을 갈 때 데리고 다니면서 본인이 통역을 해줬어요.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큰 얘기들을 떠듬떠듬 영어로 맞춰보는 거죠. 서로 네네. 맞춰보고 그 디테일한 내용들을 레리 페이지나 세르게이 앞에서 자기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옆에 이제 보충 설명을 계속 그렇죠. 해주는 근데 이분은 그 전에 실무적인 일을 다 하고 간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실력이 있는 분들은 어디서든 데려갑니다. 와, 신기하네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난 영어 학원 다녀서 영어 해야지. 네. 저는 그거는 좋은 방법 아니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영어가 먼저가 아니라 전문성을 갖추고 물론이죠. 영어는 그 다음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되긴 해야 되겠지만 네. 영어를 할 수 있다고 갈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절대 그렇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아주 택티컬하게 어떤 그런 방법론을 생각한다 그러면 링크드인의 프로파일을 잘 써야 됩니다. 링크드인은 지금 전 세계 플랫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글로벌, 특히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리크루터라고 하는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은 글로벌 서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자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휴먼 리소스라든가 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전 세계를 다 네. 풀죠. 근데 이 사람이 이직 의사가 있어 없어 그것도 한번 필터링을 하겠죠. 이직 의사가 있다 그러면 어느 나라를 가고 싶어도 다 기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실리콘밸리에 오고 싶은 사람 또 걸러내고, 네. 그 중에서 또 어느 정도 학력이 되는 사람 또 걸러내고, 그다음에 엔지니어라면 랭귀지 스펙이 예를 들어서 뭐 자바가 되는 사람, 뭐 펄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걸러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을 주변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 중에 추천한 사람들도 한번 쭉 보고, 그렇게 해서 괜찮네 싶으면 한국에 있어도 그 리크루터들은 연락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든 상관없이 최고 인재를 뽑아내는 게 자기네들 일이기 때문에 네. 죽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카카오에 같이 있었던 하나의 그 후배인데, 이 친구는 그 알파고를 만들었던 딥마인드라는 네. 회사에 연락이 와서 인터뷰까지 거의 끝까지 갔었던 이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술 마시면서 친구한테만 나 본사 가고 싶어 하면 안 되고 이걸 링크드인을 통해서 정말 글로벌 리서처가 알 수 있도록 알리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의 프로파일을 굉장히 충실하게 만드는 작업. 저도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제 필요가 없어졌지만, 네. 저는 그 전에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나 이제 카카오에 있을 때도 제 프로파일을 다듬는 데 시간을 꽤 많이 든 투자를 하는 거죠. 그건 사실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회사에서 시킨 것도 아니지만 본인의 경력을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글에 가셨잖아요. 본사를 가셨는데 뭐 영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셨는데 거기에서 사람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였잖아요. 사람 관리는 그 조직의 조직장들이 하는 거고, 저는 그 사람 관리를 도와주는 업무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나 전통적인 기업에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라는 게 네. 인사팀, 인사권. 네. 그러니까 조직장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역할, 책임과 권한이 인사권이라는 건데, 이게 사람 관리죠. 네. 근데 인사를 하는 그 인사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인사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는, 인사권을 있다고 착각하거나 사람들에게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약간 안 좋은 거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임원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그런 이제 내가 보너스 네. 주는 거야.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전 그거는 뭐 약간 제가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절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 관리를 했다는 라기보다는 인사 시스템을 잘 만들도록 도와드리는 업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자마자 누구 인사권을 부리신 건 아니고 가서 거기서도 이제 조언을 해주셨다는 말씀인데, 처음에 구글에 갔을 때 일단 구글 본사의 이 인사 시스템이 어떤지 파악부터 먼저 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좀 다른 게, 구글이라는 회사나 또는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네.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은 한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업무적으로는 제가 별 배울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사실 재미있었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10월 8일 날인가 제가 도착했는데, 네. 토요일 날 도착했거든요. 그 다음에 10월 10일 월요일부터 바로 그냥 일을 시작했습니다. 뭐 배우고 이런 게 없고 그냥
바로 지금 올스라고 하는 분인데 인프라 쪽에 SVP인데 그분 미팅에 그냥 바로 초대가 됐어요. 10시부터 미팅을 한 거예요. 그냥 누가 와서 뭐 빌딩 어디 이런 거 뭐 그거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고 그다음에 업무적인 파악은 다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데려온 거죠. 그게 안 된 사람을 굳이 데려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거의 창원지사에서 뭐 진주로 갔어 이 정도의 느낌으로 그냥 거기 바로 하나인 거죠. 네. 야, 근데 진짜로 가서 일하시니까 다른 게 없던가요? 그래도? 물론 이제 업무는 다르지 않지만 스케일이 네. 몇백 배가 커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뭐 회사 건물 수도 셀 수가 없을 정도. 네. 우리나라는 보통 아무리 큰 기업도 빌딩 몇 개에 들어가는 그쵸. 이런데 여기는 이제 팔로알토라는 데서부터 저쪽 써니베일까지 모든 빌딩이 막 도시로 퍼져 있고 대부분은 이제 줌이나 뭐 구글 행아웃 같은 걸로 하지만 실제 만나러 가려면 차 가지고 가야 되거나 또는 회사 안에서 또 뭐 택시가 돌아다니거나 뭐 이런 것들에 약간 문화적인 충격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글 캠퍼스라고 부르잖아요. 캠퍼스죠. 네네. 그 안에 자율주행차도 돌아다니고. 그럼요. 저도 출장으로 한번 구경을 갔었는데 뭐 보니까 뭐 푸드트럭도 있고 자전거도 돌아다니고 뭐 우리나라 큰 대학교의 몇 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몇 배 되죠. 와, 일단 그 스케일에 놀라셨군요. 압도가 좀 됐었죠.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일한다고 해서 평가를 한국 사람에게만 받지는 않습니다. 내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에도 있을 수 있고 일본, 유럽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 팀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스템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주로 한국에 있는 동료들 한 100명, 200명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주로 도와드렸다면 미국을 딱 갔더니만 한 팀이 16,000명 뭐 이런 거죠. 한 팀이요? 한 조직이 16,000명. 근데 개발자만 한 16,000명.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실질적인 HR은 저 혼자.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제 밑에 제 팀원이 있죠. 제 팀원이 이제 한두 명 정도 있고 나중에는 뭐 커져서 한 10명 가까이 됐었지만 제 팀원이 있는데 그 16,000명을 한 명이 서포트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거죠. 이미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인사라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말씀드리면 그걸 이제 Center of Excellence, 그러니까 COE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은 인사의 프로세스만 또 관리하시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만 또 관리하는 분들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평가만 또 관리하는 분들이 있고 또 보상만 관리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은 우리 팀의 그 사업을 주관하는 우리나라 어떤 사업본부장, 그 사업 뭐 부사장 이 사람의 파트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더 전략적인 인사와 조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해주는 이런 역할 우리나라에서 좀 찾아보기 어려운데 그래서 HRBP라고 하는 HR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HR 인사팀이라고 하면은 사내 교육하고 뭐 급여 선정하고 이런 거 역할을 하는 거죠. 뭐 조직 문화는 이렇게 합시다, 뭐 캠페인도 하고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표님께서 맡으셨던 잡 롤은 어떻게 보면은 리더의 자문위원이신 거네요. 인사 관련된 리더의 자문 같은 거죠. 전략 자문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인사에 돌아가는 모든 걸 다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실무는 다른 사람들이 해주고, 저는 16,000명에 대한 인사 업무를 하지만 손에 종이가 별로 있을 일이 없는. 그러니까 이 키를 잡고 가게끔 전략을 서포트 해주시는, 어드바이스 해주시는 그런 거군요.